검은색 양복을 입고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언론사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보도국장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뒤집어보면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 놓고 나는 사임하겠다. 이게 우리가 논법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맞나요? 잘못이 없는데 사임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논리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못은 없는데 사임하겠다는 것은 그럼 뭐 또다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자기의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사임을 해서 안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실제로 조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건 맞지 않나요? 네, 그런데 지금 사임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데, 우선 이 지금 인용된 그 말이 자기가 스스로 한 말과 완전히 일치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KBS 보도국장이 발표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발언은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 특보가 한창일 때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으니 안전불감증에 대한 뉴스 취지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세월호가 거기에 사고가 난 실시간을 볼 때 뭐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까? 실시간으로 배가 기울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빠져있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안을 마치 교통사고에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구조를 제대로 못한 문제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의무나 정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이 의무 문제가 심각하게 놓여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안전불감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비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구가 정확히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마치 기존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같은 사고로 정치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리를 많이 남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사망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돌리려고 했던 이런 여러 자료나 몇 가지 징후가 발견이 됐던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충분히 이것이 다른 방송사가 동일하게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오히려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의 변명은 물론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리인으로서의 제 견해고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책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공식적으로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개 지역에서 그 국민들이 지금 똑같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유가족의 요구를 들어라. 정확하게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의 요구를 들어라 라고 지금 200개 지역에서 모여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국민들은 유가족의 요구에 지지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제가 이따가 200개 지역이 대충 파악이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KBS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팩트TV를
검색을 해보신 분이 240만 또는 280만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게 새벽이었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그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같이 촉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칠까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국민적인 여러 관심들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경찰이, 정부가 어떤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면담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충분히 얘기를 들어줄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경복궁에서 올라오는 그쪽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봉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아무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보내주는데,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까만색 옷을 입고 뭔가 조의를 피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이 정부가 유족과 피해자 가족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사실은 보도국장의 그 논리 모순처럼, 매우 논리 모순처럼 보이는데, 저는 경찰 여기 책임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족들이 앉아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정말 억울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호소하고자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요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치 앞에서는 뭔가 시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치기만 하면 도로를 봉쇄합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인도를 걸어가는데 인도를 봉쇄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도를 통행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경찰이 단순히 여기에 올 거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올 거라고 예상된다, 주관적으로 해서 막으면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입니까? 아니면 직권 남용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당국에게 즉각 시민들에 대한 봉쇄, 너무 길군요. 즉각 시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보장하라 이렇게 한마디만 따라 해주시면 그래도 경찰에 전달이 되겠죠? 예. 청운동사무소로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한 접근 봉쇄를 풀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만약 경찰이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계속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경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번엔 두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여러분들이, 경찰 여러분들이, 정부 당국이, 그리고 그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표리부동함을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단 하나, 여러분들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행을 보장하라!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경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을 또 하나의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를 쳤더니 고성방가라고 입을 막는 겁니다. 입에다 재갈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매우 훌륭한 비유 아닌가요? 적어도 잘못된 제도,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부득하여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고 모든 전력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 책임자이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보여줘야 하는 것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보입니까? 이게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건 사실 울분이 나오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수백 명이 영정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안이 무슨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부중풍거리입니까? 저는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행정부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행해 줘야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매우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 요구를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의 제일 위인 청와대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동사무소 같은 곳이 아닌가요? 원래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세금도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아무도 콧배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절박하게 찾아왔다면, 제대로 되었다면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먼저 물어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청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본인이 진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든 그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겁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와서 그랬던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그것도 겨우 야당의 국회의원이 와서 면담을 주선한 이후에야 마지못해 수석을 내보내서, 그것도 나온 게 아니라 들어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여기 모인 유족들과 피해자에 대한 예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정말 주권자를 무서워하고 존중한다면 자기들에게 찾아오라라고 배 내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법률가이긴 하지만 헌법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했지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뒤집어 해석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주권자에게 와야지 왜 주권자가 절로 그걸 찾아가서 구걸하고 애걸하고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부끄럽게 만드냐 이 말이죠. 왜 대한민국 국민을 매우 부끄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주면 되죠? 진심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까? 여기 누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 잡아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했던 것은 진심 어린 그 마음, 그걸 보고자 온 것 아닙니까? 맞죠? 진정을 좀 더 믿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왔던 겁니다. 한편에서는 내 자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나는 떳떳하니까 사임한다 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대학피처에 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힘들지만 함께 바꾸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면 여러분들 같이 복창해 줄 수 있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 이제는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걸 전체를 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다!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다!